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르헨티나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금리의 지금 동향 내용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패론주의 몰락, 지난 4년간 빚만 124조 원, 경제 파탄이 날 것 같다 라고 해서요. 아르헨티나 대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가장 획기적인 인물이 이번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사람들이 원래 해왔던 사람들이 해보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제 꺾일 만큼 꺾여서 아주 반대적인 사람이 이번에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분은 바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전진당의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경제학자라고 되어져 있지만 뭐 석사만 2번 했다라고 아마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 물론 제 기억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좀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왜 이분이 비트코인과 이제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요. 자, 중앙은행은 사기라고 비난을 했고요. 비트코인을 대표하는 것은 돈을 원래 창조인 민간 부분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과거에 비트코인과 금과 함께 붕괴된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분이 이제 당선 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비트코인 관련 논의 예정이 나와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냐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니까 약간 현실성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플랫폼 제공업체 분류를 좀 나뉘어 놨고요. 덱스와 CX 부분 형태에서 관련된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채굴의 성지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의 채굴을 위한 전력 공급을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천연가스 비중도 꽤 좀 됩니다, 요즘은. 네,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법안 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왜 코인만이냐? 라고도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체감 지수는 뭐 135%대까지 뭐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는데 일단 이 지표로만 보아도 얼마나 살인적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갖고 쭉 내려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그만큼 좋았던 이유는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가 여러 번 났기 때문에 그만큼 패소화 가치가 재평가 찾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국가가 뭐 한 번만 부도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비슷하게 또 여러 번 또 반복되면서 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소가 회복된다라고 해도 그 가치가 예전만큼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도 기반으로 또 자료 하나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르헨티나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비중이 무엇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인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국내에다 예치했던 금액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2%는 대부분 이제 금고나 개인 보관, 외국 은행을 예치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화 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원화 형태라고 해도 아무래도 해외 은행에다가 더 맡겨놓는 게 더욱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역 평균 대비보다 51%가 은행 계좌를 또 보유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아르헨티나도 여러 번 붕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 불량에 있는 국민들도 꽤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러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슬그머니 올라오게 됩니다. 달러 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달러 기반 형태로 이제 돌리게끔
자국 화폐 폐지하고 이제 공식 화폐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제도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채택할 준비군조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원만하게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달러가 많이 필요하는데, 달러도 막교환 형태가 되어지고 있지 않는 형태에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게 하지만, 일단 정책 기반으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 뭐 썩 좋은 형태로 운영은 안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런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맞물려서 본다라고 하면 달러가 많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 달러 부분을 좀 더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까 있는 이 비중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 비중을 또 고려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달러 기반하고 잘 붙어져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비트코인 2015년도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아르헨티나 쪽은 아마 어차피 핀테크 쪽으로도 계속 기술 발전에 따른 투자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아마도 이쪽을 좀 더 많이 밀어주는 형태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아무래도 달러 쪽은 모으기 어려우니까 일단 코인 기반형으로 대체를 하면서 이쪽에서 최대한 충당하고 그러려고 하고, 이걸 또 제도화 쪽으로 땡기면서 이쪽에 나오는 세수 기반으로 또 국정 운영 비용으로 쓸 생각도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견조한 경제 성장과 탄탄한 노동시장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뉴스 CNBC에서 나왔던 문구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앨런 재무장관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마도 경기는 좋게, 그나마 괜찮게 정산 범주 안에, 그리고 국가가 조정 범주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증권가 애널리스트 리서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그전에도 보여줬고 그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벌써 예정치가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3월, 5월, 6월, 7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또 UBS 이런 쪽은 대부분 3월, 5월 달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연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서치 쪽에서는 예정치를 미리 어차피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이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현재에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정확도 있는 데이터는 아무래도 올해 나오는 12월 전도표나 아니면 내년 3월 정도만 나오면, 내후년도 때까지는 그래도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대에 있는 금리 기반 형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점쳐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12월 달 때부터는 유통업체들이 이제 대다수 CEO분들이 소비 둔화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12월부터 내년 3월인데 이 12월부터 얼마나 꺾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 가장 성수기 소비 시즌인데도 불구하고도 이게 1월 달에 나오는 CPI, 1월 달에 12월 CPI가 나오니까 CPI 내용이 얼마나 많이 우리 기대감만큼 잘 나와주었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점 대비부터는 진짜 원만하게 그 속도 맞춰가지고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치가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2000년도 때 이후에 평균 금리 동결 기간을 보았을 때 약 10개월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치니까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긴 시간대는 14개월, 그리고 여기에 평균 한 6개월 정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미친 듯이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고금리, 고물가 시즌이고 연준은 자기 직업군을 걸고 이걸 베팅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백데이터 기반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결 기간은 상당히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간과 금리 인하 시점도 좀 더 뒤로 미뤄지는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은 아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 희망회로보다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늦게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길 때는 뭐 12개월, 뭐 많게는 14개월 정도가 됐으니 동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고 우리가 무슨 뭐 가계부채를 좀 더 쓰던지 안 쓰던지 이런 경우에서는 그렇게 좀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으로 마운트곡스 파산관리인 이메일에 따르면요. 23년도 현금으로 상환을 시작을 하고 24년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바입니다. 이 물량이 나온다라는 의미는 그 물량을 오히려 누군가는 잡아먹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 물량으로 인해서 현물 ETF가 사줄 수 있을 만한 프리미엄 B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덜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뭐라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헤지 펀드들이 숏 포지션 비중을 급격히 증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최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다시 유동성을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동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시장에 이제 위험 요소는 좀 더 덜해지고 이제 판단하기가 좋은 촉도로 넘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통화량 추이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전체 자산은 다 같이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